안녕하세요. 맥케니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6월달 들어서 처음으로 20일 이평선 이탈하는 주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6월달 이제 아스코와 바이오 USA에서 유럽판 관련해서 리보세라님 기술 수출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소식이 없었던 영향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좀 줬는데요.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은 0.04 강보 없애고요. 다우와 S&P 선물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도 0.20% 하락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자, 유가는 상승 흐름, 금값은 소폭 하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What recession? 최근에 올해 들어서 가장 이제 중요했던 부분이 작년에는 이 물가였죠. 물가 부담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서 전 세계 자산 시장들이 뭐 부동산, 주식 시장, 채권 시장 다 빠졌는데 올해는 경기 불안 관련되는 부분들이 가장 큰 하두인데 지금 어떤 주식 시장을 보게 되면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불황이 뭐냐 이러면서 월가가 좀 더 이제 근심을 좀 더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연착륙 관련된 어떤 기대감과 이 금리 어떤 이제 6월달 FOMC에도 추가적인 어떤 인상보다는 이제 내년도에 금리 인하 관련되는 기대감들을 하반기에 좀 더 이제 반영할 어떤 그 기대감 쪽으로 시장의 눈들이 좀 더 있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S&P 500 같은 경우에는 강세 시장의 어떤 위치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뭐 자동차, 그 다음에 이 테슬라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주가 흐름들이 견조한 어떤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국내 시장 전반적인 어떤 흐름, 어제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에 이어서 오늘 주말을 앞두고 코스피는 2640선까지 올라갔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 900선 언저리까지 계속 이제 상방으로 좀 진행되는 어떤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서 보시게 되면 자, 외국인들이 이제 오늘은 다시 거래소 쪽에 강한 어떤 매수, 오늘 SK 하이닉스가 5% 가까이 올라가면서 2차 전지와 반도체군들이 선전을 하면서 이 엔터 종목들도 강세 흐름을 이어갔죠. 그래서 HLB 어떤 시가총액 상위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엔터 쪽에 순위가 조금 이제 밀리는 어떤 흐름까지 보면서 여전히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섹터들은 시장의 어떤 상승에 뭐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선물 쪽에서도 2,500억, 코스닥 쪽에서도 1,000억 가까이 매수를 했고 원달러 환율 자체가 1,291원 50전, 환율이 12원 20전 정도가 하락하면서 이런 어떤 상황이면 외국인들이 뭐 매수하기 좋은 어떤 수급 흐름을 가지죠.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에 비해서 상승 종목 수가 한 100여 개 정도 많았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한 400여 개 정도 특히나 대형주 중심으로 일단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였죠. 자, 이런 어떤 흐름에서 이제 돌파 이후에 돌파가 유지 안 되면서 실패했고 이 당시에 이제 재돌파 관련되는 부분이 유지되지 못하면서 플랫형 조정을 하면서 이제 상방의 어떤 시도를 할 것이다 했는데 여기에서 일주, 여기에서 한 일주, 여기에서 일주, 그래서 총 한 3주 정도를 본다고 하면 이 음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회복이라든지 추가 하락은 이제 제한적인 어떤 흐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올라가지 못하면서 좀처럼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지지가 안 되는 어떤 흐름으로 이 거래량은 그렇게 늘진 않았습니다만 올라갈 지점만 될 때마다 이 공매도와 이 프로그램 외국인 매도가 하면서 이제 주가를
이렇게 박스권 형태로 맞춰놨죠. 결국 이제 이 36,000원, 37,000원대라고 하는 것은 이 34,000원대와 4만원대의 중위값이고, 이 중위값이 그래도 유지가 되면 이 4만원에 대한 어떤 시도 흐름이 나오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시 한번 이 36,000원, 37,000원 어떤 지지 흐름들을 보여야 되고, 여기서 또 지지 이후에 올라갈지 여부도 판단해야 되는 어떤 구간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스토카스틱 패스트에 보면 이제 침체존으로 들어왔고, 6월 달에는 사실 이제 초반만 하더라도 느리지만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에 넘어가서 지지 이후에 이 연봉과 이 41,950원의 어떤 돌파 시도를 7월 달에 이제 NDA 예비 심사 이후에 본심사, 그리고 스탠다드 리뷰냐 프라이어티 리뷰에서 우선 심사 관련 어떤 기대감을 반영하는 흐름으로 좀 가는 분위기가 이 금리단의 어떤 부담을 벗어나면서 좀 전반적으로 이 오늘 이제 진행되는 KRX 300 헬스케어 섹터 지수 편입으로 이제 기관들의 어떤 매수 수급 영향 어떤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는 뭐 수급이 뭐 들어왔던 것도 없고, 거래량은 오히려 전일보다 줄면서 이 공매도 관련되는 어떤 매매 비중도 계속 이제 10% 중반을 유지하면서 압박하는 흐름에 이 6월달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20일 이평선을 종가상으로 하회하면서 일단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수급상으로 굉장히 뭐 좀 안 좋은 흐름들, 그리고 뭐 2년 동안에 계속 떨어질 때 거래량 없이 뭐 떨어졌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유입되지 못하는 어떤 흐름들의 어떤 한계를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장중에 어떤 이제 수급에서 이제 중요했던 부분들이 오늘도 보시게 되면 3일 연속으로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계속 나왔고요. 이 외국계 쪽에서 JP모건 서울 쪽에 어떤 매도 물량들이 계속 잡히면서 이 부분들이 계속 이어갔습니다. 거래원 순간 거래량 보시면 JP모건 서울 쪽에서 5장까지 계속 이제 매도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이 7만 주 넘게 일단 순매도 흐름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분봉상으로 이제 아침에 이제 3분봉에서 양봉이 나왔다가 이제 그 이후에는 시장 대비해서 또 부진한 흐름들을 내려가면서 36,000원대까지 내려갔고, 시간에는 뭐 큰 흐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이제 36,000원, 37,000원 어떤 지지를 강고히 하면서 다시 21평으로 올리는 어떤 흐름들을 또 주간 단위로 해야 되는 어떤 지점으로 다음 주간을 또 이제 맞이해야 되는 어떤 흐름으로 변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좀 뭐 깝깝한 어떤 흐름들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상승 삼각형의 패턴의 완성들이 계속 이제 연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이 되지 못하면서 이 저점을 올리는 어떤 이제 상승 어떤 추세선의 밑단의 어떤 저가 흐름들을 깨지 않는 상승에서 올리는 흐름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밑단의 어떤 이제 추세선은 거의 이제 접하는 어떤 위치입니다. 그래서 36,000원대가 안 깨지면서 지지하면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다음 주에 나오느냐, 이 부분이 일단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한 어떤 이제 뭐 기사가 나왔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이 6월 달에 하케 모멘텀을 이 작년에도 선양남산 관련되는 발표하는 날에 이제 주가가 그때부터 빠지기 좀 시작했는데요. 이번에도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제 상업화 관련되는 제형이라든지 개발 제형 관련해서 약동학 관련되는 부분과 선양남산 관련되는 9개월 동안의 추가 업데이트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초이 기준의 ORR 관련되는 부분의 개선, 이런 부분과 유럽에서는 직판이 아니라 이 기술 수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번에 뭐 바이오 USA나 아스코 학회에서 한국의 어떤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 관심이 굉장히 높았고, 이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어떤 부수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높았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어떤 이제 기술 수출 관련된 어떤 기사가 나오지 않아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재료 측면에서 좀 안 나왔는데요. 이제
10월 달에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개최되는 에스모아케의 어떤 이제 또 참석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어떤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가운데 이 7월 달의 모멘텀은 여전한 상황에서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 CDR에서 지금 2달 60일 동안에 펼쳐지는 예비심사에서 이 refuse to file again, RFA 관련되는 부분만 이제 고지가 안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본심사로 NDA 리뷰로 넘어가고, 프라이어티 리뷰까지 더하는 어떤 7월 달의 어떤 모멘텀이 또 어떻게 좀 작용하느냐, 그리고 이제 수급 개선의 어떤 흐름들이 어떻게 될지 했는데 이 부분은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음봉 이후에 일주일 넘게 큰 흐름으로 회복을 못 해주면서 오늘은 0.44, 월봉상으로도 이제 2개월간 계속 이제 조정의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계속 이런 압박들, 확실한 재료로 올라가지 않았을 때는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잔고나 그 다음에 대차거래 관련되는 체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6월 7일자 기준으로는 5일자에 비해서 또 공매도 잔고가 좀 늘어났고, 그나마 이제 오늘 이제 신규 대차거래 상한이 좀 많아지면서 그나마 이제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긍정적인 어떤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자, 우리 기대했던 이 수급의 어떤 개선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큰 흐름은 없었어요. 이 기타 법인이라든지 뭐 연기금 쪽에서 이런 겁니다. 오늘은 오히려 이제 편입되는 날인데 기관 쪽이라든지 뭐 특별하게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이 기타 법인 말고는 뭐 큰 흐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어떤 패시브 자금의 유동, 보통 이제 헬스케어 이제 섹터들을 하는 이제 ETF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자금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패시브 형태로 진행되는 여부가 이제 향후에도 좀 봐야 되는데 오늘 그런 어떤 이벤트는 뭐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쉬운 흐름이 있습니다만 제가 다음 주에 어떤 지지 흐름들을 확인하면서 되돌리면서 다시 한번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의 흐름이 가는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분 좀 참조하시면서 대응 전략 삼아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